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거 볼 오늘 차례요? AD 라인 지표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AD 라인의 창시자가 누구죠? 창시자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AD 라인이 두 종류가 실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윌리엄스 붙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레리 윌리엄스가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고 원조 AD 라인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실 AD 라인 자체는 레리 윌리엄스가 만들었다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AD 라인을 보기 전에 OBV 지표를 살펴봐야 됩니다. OBV는 온 밸런스 볼륨의 약자로 조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딱 봐도 옛날 사진이죠. 이분이 1963년 저서에 소개한 시장의 방향성과 추세의 강도를 계량화한 지표입니다. 상승한 날 거래량을 더하고 하락한 날 거래량을 뺀 누적 지표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종가가 어제 종가보다 올랐다. 주가가 올랐으면 거래량을 플러스 해주고요. 오늘 주가가 어제보다 빠졌다면은 거래량을 빼줍니다. 만약에 0%에서 끝났으면은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래 보시다시피 주가가 올랐을 때는 요 아래 거래량들을 합쳐주고요. 또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는 요만큼의 거래량을 빼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OBV 지표에 태클을 거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레리 윌리엄스였습니다. 레리 윌리엄스 형님이 그랜빌의 OBV는 주가 움직임 폭의 강약 파악이 안 되는 게 문제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AD 라인인데요. OBV의 단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움직임 폭의 강약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거래량이 누적됩니다. 그래서 주가 움직임 강약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가가 얼마나 오른 거는 상관없고 주가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만 중요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AD 라인은 어떻게 보완했느냐? 당일의 고가, 저가, 종가의 움직임 폭과 당일의 고가와 저가의 움직임 폭을 비교해서 일정 비율만큼의 거래량만을 누적한다. OBV에서 조금 더 주가 움직임의 강약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OBV와 달리 주가가 올라도 음봉이면 상승 탄력이 감소됐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주가가 떨어져도 양봉이면 상승 탄력 증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 라인 같은 경우는 OBV와 마찬가지로 주로 다이버전스에서 활용이 되는데,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죠. 주가와 지표가 반대로 움직이는 거를 네. 우린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하단에 보면 이제 AD 라인이 있는데 AD 라인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집니다. 이때 사고요. 반대로 AD 라인은 빠지거나 횡보하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팝니다. 그래서 이 위 로직으로 제가 백테스팅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한 게 HLB 생명과학인데, HLB 생명과학은 이때 샀습니다. 정말 좋을 때 샀죠. 그리고 요때 팔았습니다. 좀 일찍 팔았죠. 그래도 수익을 보는 모습을 보였는데, 개별 종목으로는 그렇지만 전체 2007년부터의 백테스팅을 해보면은 역시나 시장보다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다른 지표들 같은 경우는 시장과 완전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하방으로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던 것과는 반대로 그래도 나름 시장을 좀 따라가는 혹은 시장을 이길 때도 있는 그런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지표에서도 다이버전스에서 주로 사용했던 지표니까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종가가 최근 5일, 10일, 20일 평균 대비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잘못 넣었네요. 네. VPCI가 아니라 이제 AD 라인입니다. 네. 네. AD 라인은 올랐을 때 이것도 AD 라인이죠. 사고 요 반대로 주가는 올랐는데 AD 라인은 빠졌을 때 파는 그런 로직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제가 간단하게 AD 라인에 대한 소개와 또 주로 사용되는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또 승한 씨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거래량이 좋은 종목을 매매하는 전략을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A부터 C까지는 코스닥 3일, 5일, 10일 마켓 타이밍 식을 가져왔고요. D, E는 AD 라인이 0보다 크고 이동평균 AD 라인 5일도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식을 두 개를 붙여줬습니다. 이 두 개의 식을 붙여준 이유는 밑에 우선순위에서
AD 라인 이격도이죠. AD 라인 나누기 이동평균 AD 라인 5일. 우선순위다 보니까 100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이격도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100을 곱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AD 라인 이격도, 즉 이제 5일 대비해서 AD 라인이 많이 상승한 종목을 단기적으로 1일 보유를 하고 목표가는 매수가의 7%, 손절가 20% 잡고 10종목을 매매하는 전략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랬을 때 어떤 종목이 걸리냐 하면은 최근 이제 거래량이 좋고 윗꼬리가 크게 달리지 않는 종목을 이날 이제 바라보고 다음날 매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추천 종목에서 리메드가 나왔는데 수익 났을지 안 났을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봉을 잡고 나서 다음날 매수가 들어가게 되는 시기입니다. 2007년 틱 테스팅으로는 뭐 엄청 대단한 성과는 아니지만 변동성은 낮게 꾸준하게 우상향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강했던 종목이 최소 하루는 또 강하잖아요. 네. 특히나 이거는 주가만 강했던 것도 거래량만 강했던 것도 아니라 둘 다 강했던 네. 그런 종목을 찾아내는 거니까 정말 강했던 종목이고, 아까 조건에서 승하 씨가 최근 5일 평균 대비의 또 상승률이니까 네. 5일 동안에는 주가나 거래량이 안 좋았는데 둘 다 좋아진 이런 종목을 찾아내기에는 이 우선순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이 한 번은 튀어 올라요. 여기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떨어질 수는 있지만 1일 보유로서 또 단기 7% 목표가 잡음으로써 이런 거 다 먹고 나오는 전략을 사용해서 그런지 그래도 나름 괜찮은 네. 모습 보였네요. 통계를 보시면은 유니버스 매수 비중이 일단 골고루 와. 매수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사용했다 보니까 차트만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종목군들이 일단 선별되었고 승률은 62%, 이제 일표준 편차는 0.73 정도로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과도 우상향했던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설명드릴 차례인데요. 이 조건으로 저는 돌렸습니다. 전일 종가 마이너스 2%로 넣었고요. 10종목 10%씩 매수하도록 했습니다. 최대 보유 종목 수 900종목이라 돼 있긴 한데 그냥 여유 있게 둔 거예요. 이게 10종목 꽉 찼을 때도 계속 매수하고 싶을 때 매수하라고 900종목 여유 있게 뒀고요. 윗꼬리 비율 우선순위 늘 그렇듯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없고요. 종목 최대 보유 1일로 잡았으며 이제 피벗 주가 중심선을 이번엔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조건부 없이 이거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제가 매도 조건식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고요. 그리고 ETF 제외하고 모든 종목 매매하도록 했습니다. 기본 설정이죠. 매수 업종 제한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목은 AD 라인으로 주도주 잡기. 예, 주도주가 실제로 잡혔는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매 건수가 많아서 당시 매매 기록을 하나하나 다 뜯어보진 못했어요. 2009년부터 3,762% 나왔고요. MDD 20% 나왔습니다. 유니버스도 이제 보시면은 소형주인데 약간 중대형주도 네. 이렇게 살짝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승률은 71% 났고 매도 조건식 없었으니까 전부 다 만기 매도죠. 근데 어떻게 한 것일까?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건식은 이렇습니다. 이전 방송보다 이게 약간 복잡한 조건식을 들고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A 조건식입니다. 사실상 제 분량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건 앞서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뭐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B, C, D, E 설명해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추천 종목 걸릴 때 이제 재무 상태가 너무 불량한 좀 적자 종목 걸으려고 재무적인 고려 요소를 넣은 거고요. 그게 이 노란색 박스 안에 B, C, D, E입니다. 이거는 개인 취향에 맞게 조절하셔도 됩니다. F 조건식은 IBS라는 이전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없던 새로운 개념을 이용해봤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힘이 약한 종목을 필터링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 장에서 추가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GHI 승환 선배님께서 아까 하셨던 3, 5, 11 코스닥 이동평균으로 이제 MT 건 것입니다.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죠. 매도 조건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고요. 그러면 이제 IBS를 설명드려야겠죠. 어떤 원리인가 하면은 IBS라는 건 시스트레이더님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는 개념일 겁니다. IBS 인터널 바 스트렝스라고 앞글자 딴 겁니다. IBS 하루 동안 작용한 매수세 강도를 이제 측정해서 수치화시킨 거고요.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집니다. 장대 양봉 꼬리 없이 쫙 양봉 떴으면은 1, 윗꼬리 쭉 달면서 몸통이 없으면 0 가지겠죠. 그렇게 해서 매수세를 측정을 하고 산출 공식, 근데 제가 괄호를 안 달았네요. 종가 빼기 저가. 예, 분자 분모 각각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괄호를 각각 쳐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대체 어떻게 한 것이냐? IBS를 개별 종목하고 지수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당일 지수가 하루 동안 움직이는 거하고 개별 종목이 하루 동안 움직이는 거하고 동시에 개장해서 동시에 폐장을 하잖아요. 같은 시간
시간 동안 개별 종목의 IBS가 힘이 지수보다 세서 IBS 값이 높다. 그러면은 지수 상승세에 비해서 더 올랐다. 이거는 지수가 1 오를 동안 개별 종목은 1.2가 올라준 걸 수도 있겠죠. 그러면 힘이 강하다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밑에서 받쳐주는 매수세가 있다는 거니까 하락장이 와도 버텨줄 수가 있겠구나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개별 종목 IBS가 지수보다 낮으면 매도세가 강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매수세가 약하다, 힘이 없다는 거는 이런 걸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수가 1 오를 때 개별 종목 0.7밖에 못 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수를 쫓아가지도 못하는 종목이죠. 약한 종목이니까 거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수가 올라갈 때는 힘들게 쫓아가는 듯 마는 듯 하더니 이런 거는 하락장에 오면은 폭삭 주저앉아요. 왜? 매수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락장 오면은 주저앉는 이런 종목을 거르기 위해서 이제 IBS 값을 시장 대비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한다는 개념을 제가 응용을 했고요. 우리는 당연히 어떤 걸 골라야 될까요? 전자의 종목이겠죠. 이 IBS가 지수보다는 높은 종목을 고르는 겁니다. 이거를 고르기 위한 조건식이 이거 화면에 보이나요? 이게 네. 밑에 이겁니다. 이거는 개별 종목 IBS고 이거는 지수 IBS입니다. 비교해서 IBS 값이 1보다 크다. 이게 더 크다는 거겠죠. 이게 크면은 그 종목만 매수해라 하는 개념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유기간은 1일로 잡았기 때문에 만기매도 1.3일 나왔고요. 샤프 지수가 되게 의미있게 나왔습니다. 2.37 나왔고요. IBS가 지수 IBS보다 개별 종목 IBS가 높은 매수세가 받쳐주고 힘이 있는 종목을 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힘이 약한 종목을 쳐냈기 때문에 2009년부터 백테스팅 중에 하락장에 오는 순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은 시장 상관성도 보통이거나 낮게 나온 편이거든요. 0.35에서 0.5라는 거는 월 표준 편차. 이것도 3.75면은 상당히 괜찮죠. CAGR 37.53. 네,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수하게 나온 평가 지표들을 보실 수가 있고 AD 라인 대비 시장 대비 IBS를 응용한 전략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오늘 AD 라인 만들면서 오랜만에 진짜 힘들다 만들기 오랜만에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 거 제가 봤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만큼 성과는 안 나왔지만 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은 그런 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네, 최근에 좀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상승하는 기온만큼이나 여러분 계좌도 우상향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뭐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시는데, 네, 잘하시네요. 네. 어쨌든 뭐 전략만 잘 짜오시면 네. 어떤 드립이든 받아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장이 뭐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수 강하다고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수가 강할 때도 돈 버시고 또 혹여나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돈을 버실 수 있게 MT를 거시는 것도 좋겠고요. 젠포터면 젠포터답게 좋은 또 안정적인 또 편한 수익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